어딜 가도 돋보이고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휘어잡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는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귀티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모르게 품격이 올라가는 말하기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말에는 항상 여유가 흐릅니다.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아요. 한마디 한마디에 숨 쉴 틈이 있습니다. 그 여유는 단순히 말의 속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위기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죠. 상대가 다급해도 본인은 차분함을 유지합니다. 그 차분함이 곧 자신감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꼭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을 잘 조절할 줄 안다는 뜻이 더 맞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상황에 맞게 말을 조율합니다. 빠를 땐 빠르게, 느릴 땐 느리게, 균형 있게 말하죠.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속도를 더 늦춥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핵심만 콕 집어 말합니다.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연스레 집중하게 되고 말에 무게감이 느껴지죠. 여유 있는 말투는 쉽게 연습되진 않아요. 하지만 의식하면 분명 달라집니다. 우선 말할 때 호흡부터 천천히 해보세요. 급하게 내뱉는 말보단 한 템포 쉬어가는 말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제 생각에는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은 말의 흐름도 부드럽고 톤도 안정적입니다. 상대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투죠. 이런 말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먼저 생각하니까요. 그게 바로 품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여유 있는 말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여유 있는 사람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 신뢰가 결국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귀티나는 사람은 굳이 말을 채우려 하지 않아요. 잠깐의 침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여운이 되어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빠르고 강한 말보다 느리고 단단한 말이 오래갑니다. 여유 있는 말투는 곧 나의 인상입니다. 그 인상이 곧 나의 브랜드가 되죠. 말투에 여유가 생기면 말의 질감도 달라집니다. 더 부드럽고 더 고급스럽게 들립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설득력이 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의 태도가 품격을 담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는 말투를 가진 사람은 목소리 톤도 일정합니다. 크게 흥분하지 않고 감정이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그 안정감이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은 목소리 크기보다 말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빠르게 내뱉는 말보다 천천히 단호하게 내뱉는 한마디가 더 깊게 박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 있는 말투는 습관입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 말의 리듬, 내 말의 템포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여유가 말에 녹아들면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급한 말은 귀를 스치지만 여유 있는 말은 마음에 남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건 멋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예의이자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귀티는 겉모습이 아니라 이런 작은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속도는 결국 나의 내면, 속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말도 차분합니다. 그 차분함이 바로 귀티입니다. 말하는 기술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능숙하게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데에도 탁월한 솜씨를 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리액션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혹은 와 진짜요? 라는 짧은 반응으로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시키며
상대의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의는 곧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의 표현으로 이어지며 듣는 자세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그 감정을 읽어내고 필요한 순간에는 적절한 공감의 한마디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은 대화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이러한 리액션은 마치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힘을 지니며 그 결과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더욱이 듣는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신중히 받아들여 나중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때 더 명확하고 근거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대화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청의 태도는 개인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힘을 통해 상대방과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은 여러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듣는 자세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드러나며 이는 곧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모든 순간이 소중한 교감의 기회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능력과 더불어 듣는 힘 역시 대화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매력과 신뢰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자세는 단순한 리액션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며 상대와의 관계를 한층 깊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기술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고 하죠. 특히 단어 선택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는 물론 인격과 교양까지 은연중에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짜증나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 불편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이고 후자는 감정을 정돈해서 전달하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이런 미세한 표현의 차이는 듣는 사람의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날카롭고 직설적인 말보다 한 번 더 생각해서 골라낸 부드러운 말은 배려심이 느껴지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별로야라는 말보다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비판보다는 다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단어 하나의 선택이 갈등을 줄이고 오해를 예방하며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을 발휘합니다. 단어를 고급스럽게 쓴다는 것은 어려운 단어를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말이지만 그 안에 배려와 품격이 담겨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면 다그치는 뉘앙스가 강하지만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단어는 대화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이 미묘한 언어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감정을 바로 드러내기보다는 정제된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불쾌함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합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단어 선택에는 항상 상황과 맥락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따라옵니다. 상대방의 기분, 분위기, 타이밍을 고려해서 단어를 조율하는 능력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사회적 지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말이 곱다는 건 단지 목소리가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와 태도가 고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기고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습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평소 자신이 자주 쓰는 말들을 점검해보고 더 부드럽고 배려가 느껴지는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찮아 대신 조금 여유가 없어요. 그건 좀 아니지 대신 그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처럼 말이죠.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까지 보여줍니다. 날카로운 단어에 익숙한 사람은 날카로운 관계를 만들고 부드럽고 정제된 단어에 익숙한 사람은 그만큼 부드럽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결국 말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귀티나는 말투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배려와 여운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생각이 느껴지고 감정이 조절되어 있으며 상대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묻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 있는 말입니다. 단어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고 단어 하나로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말 속 단어 하나하나를 더 다정하게, 더 고급스럽게 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말은 습관이고 그 습관이 곧 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대화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은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나 상대방의 말이 불쾌하게 느껴질 때에도 말투를 유지하는 사람은 분명 다르게 느껴집니다. 감정 조절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내뱉지 않고 정제된 언어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말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떤 말이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좀 아니잖아요. 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 입장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의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가 신뢰를 좌우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말투는 더 쉽게 날카로워지고 표현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말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엔 차분하던 사람이 갑자기 흥분하면 그 변화는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말투와 어휘는 사람들에게 강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한 박자 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말을 바로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황을 정리해서 말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건 정말 너무했어요 라는 말을 그 부분은 저에게 조금 힘들게 느껴졌어요 라고 바꾸는 것처럼 감정을 담대 상대가 받아들이기 편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말투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으며 중요한 순간에도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감정 조절이 뛰어난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누군가 흥분했을 때는 더 낮은 톤으로 말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끕니다. 이런 대화 방식은 갈등을 줄이고 오히려 관계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불편한 감정을 담아두기만 하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은 감정 조절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말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처음엔 조용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대화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함께 일하고 싶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말투는 단단한 내면의 표현이며
타인을 향한 배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의 말에 욱하고 반응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씀이 조금 놀라웠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말의 고수가 아닐까요? 감정을 쏟는 대신 감정을 담아내는 말. 그것이 진짜 귀티나는 말투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속에 그림을 그려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눈앞에 장면처럼 펼쳐지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느새 이야기에 빠져들고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정말 성실했어요 라는 말보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팀 중에 제일 늦게 퇴근하더라고요 라고 하면 단순한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며 더 신뢰가 생깁니다. 이처럼 말에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은 대부분 묘사나 비유에 능숙합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더 풍부한 언어로 더 생생하게 표현하죠. 예를 들어 단순히 피곤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전기 빠진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라고 표현하면 듣는 사람도 그 피로함이 어떤 느낌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말에 생동감이 살아있는 것이죠. 비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추상적인 감정이나 복잡한 상황을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긴장돼요 라는 말보다 심장이 방망이질하듯 뛰어요 라고 하면 훨씬 더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의 묘사는 단순한 말 한마디에 감정과 상황을 담아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몰입도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화가 더 풍부해지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단순히 화려하게 들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말할 때 항상 구체적이고 듣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보다는 웃다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라는 표현이 훨씬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듯 말이죠. 그들은 감정, 분위기, 배경까지 함께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말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데에도 능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딱딱한 표현은 피하고 상황에 따라 친근하고 쉬운 비유를 선택하죠. 예를 들어 어려운 설명을 해야 할 때 이건 마치 스마트폰에 앱을 깔듯이 시스템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면 듣는 사람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재능이라기보다는 평소 얼마나 다양한 표현을 접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대화를 나눌 때도 좋았다 해서 끝내지 말고 왜 좋았는지, 무엇이 좋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덧붙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점점 내 말에도 생동감이 살아나고 그림처럼 전달되는 말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말에 그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말의 깊이이자 품격입니다. 말의 밀도가 높아지면 대화가 훨씬 더 흥미롭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기억에 남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감정과 이미지를 함께 주는 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며 귀티나는 말하기의 완성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